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우파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방법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좌파가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 북한에 넘어간다,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멸망 마케팅을 주로 구사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의외로 우리를 찍어주면 이것만은 정말 잘해줄게 라고 어필하는 대목이 있으니 바로 국방 안보에 대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방과 안보만큼은 우리가 서비스 잘해줄게 오빠 이러고 자신들을 찍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앞에 멸망 마케팅과 좀 관련이 있긴 있죠. 좌파들이 들어서면 이 나라 안보가 무너진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니까 말이야. 어쨌든 그렇다면 우파 정권 들어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국방과 안보에서만큼은 좌파 정권과 구별된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과연 그러했는가 한다면 사실 그것도 좀 신통치 않아요. 최신의 군사장비 도입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때가 노무현 정권이지, 군장병 초우 개선 처음 신경 쓴 때가 김대중 정권이야. 앞에서는 북한과 허허허 웃으면서 뒤로는 미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들어와 쟁여놨던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선군 정치를 일삼은 군국주의자들은 좌파 정권에 다 있었고, 정작 안보를 외치던 우파 정권들은 되려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미 동맹 강화, 바지 까레이 붙잡고 행님 하면은 미국 형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굳이 국방비에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심산이었을까? 자주 국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도 좌파 정권 때였던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씁쓸한 일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북한과 대립하면서 전쟁 분위기는 높아졌지만 무인기가 침투하는 걸 차단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좀 불안하긴 했어. 근데 이게요, 안보라는 게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야.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 이 나라 우파들은 그거 알기나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국방과 안보조차 제대로 못하면 우파 정권 존재의 의미가 실로 의문스러울 지경인데, 국방 파탄, 안보 막장의 정점을 찍은 때가 바로 얼마 전에 축출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북한과의 잦은 대립과 시비로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이런 거. 국민들이 전쟁 불안에 시달리는 건 둘째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천만리 떨어진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이래 수십 년 우방국이었던 러시아랑 원수를 져버렸네. 이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했고, 러시아는 북한으로 최신 장비와 군사기술, 식량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게 돼서 북괴군의 전력이 갈수록 증강될 판이야. 그야말로 윤석열은 북한의 안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해줬습니다. 니네 누구 안보 지키니? 어? 게다가 내적으로는 군의 사기와 위신이 폭락하고 군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고를 쳐버렸으니 바로 비상계엄. 이거는 천만 번 까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계엄 면허증 없다, 윤석열 파면 정치에 군을 동원한 대가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국군의 통수를 쳐버려야지. 국군 통수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군사정권 이후로 엄히 규정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대형 사고였어요.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결정 내리면서 밝힌 두 문장은 길이는 짧지만 그 안에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문민 통제 범위, 정치적 중립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은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며 국가 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 인한 국민적 신뢰가 쌓이던 시점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에 막단 타격을 입혔다. 장병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가 국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죠. 또 보세요.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군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문민 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와 국민, 군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장병들은 시민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성과기를 받아야 되나, 자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계엄군으로 강제 동원된 무고한 장병들의 상처와 스트레스는 풀릴 길이 없고, 이를 지켜본 국군 전우들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또 보세요. 계엄 해제 직후 군은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셨던 상관,
함께 훈련했던 동료가 수사기관에 소환 구속되고 보직임을 비롯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기관과 부대들이 수장을 잃고 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군의 주요 기관들이 수뇌부를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자, 또 보세요.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조직에서 사령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역동성과 창의성,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령관의 공백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 직무 대행이 해당 조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부대에서는 계엄 전부터 하던 업무 정도만 진행하고 정시 퇴근이 늘었다. 별로 일하는 게 없단 말이야. 이는 군 조직을 형해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렇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 통수권자의 시대착오적 계엄령이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군을 치명적으로 흔드는 셈이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이 윤석열 한 놈과 주변 간신배 새끼들의 농간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 또 보세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군 통수권자가 수뇌부를 통해 하달한 명령을 일선 부대장들이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기존 작전 지휘 체계를 통해 명령을 받고 병력을 움직였다. 정상적인 체계에 근거했던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법이었다. 군의 적법한 지휘 체계와 명령도 이제는 의심해야 될 판입니다. 임무 수행하다가 나중에 이거 불법으로 밝혀지면 어떡해. 또 보세요. 비상계엄 사태로 싹튼 군 통수권자 명령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유사시 지휘관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 자신이 받은 명령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지 그거 의심하다 결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현대전은 전장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변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작전 계획도요. 적하고 처음 마주치는 순간부터 휴지 쪼개 그러잖아요. 잠깐의 주저함이나 의심도 전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휘관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첨단 무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정도면 윤석열의 계엄은 이적행위나 진배 없는 짓입니다. 예. 또 보세요. 비상계엄 사태로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이름과 지휘부 위치, 북파 공작대 특성과 편제 등이 그대로 노출돼 버렸다. 해당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도 눈치챌 정도로.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령부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해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을 포함한 정보사령부의 핵심 기밀이 누설됐고, 사령관과 예하 여단장 간의 하극상 논란으로 해외 공작과 사령관의 연락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철통같이 숨기고 기밀을 유지해야 될 군 정보부대들을 계엄군으로 동원하는 바람에 다 드러나버리는 부가효과는 덤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엄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던 군의 사기와 사명감이 아예 땅굴을 파고 지구 내해까지 들어간 것뿐이야. 이미 윤석열의 집권과 함께 군은 내부에서부터 차근차근 무너지고 있었어요. 본 게시탐정이 전에 한번 이모군란에 빗대가지고 방송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군 간부진의 괴멸입니다. 보세요. 올해 육군 부사관 임관 역대 최저, 전역과 휴직은 대래 늘어, 공군 부사관 인력난에 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제 폐지. 군의 중추이자 주력 전투원인 부사관들이 매년 분기마다 모집해서 임관해요. 2021년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21-1기, 2기 이런 식으로 기수를 따지거든요. 2021년 1분기에 2156명이던 육군 부사관 임관 인원이 2025년 올해 1분기에는 749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4년 만에. 심지어 공군 부사관은 하도 모집이 안 돼가지고 필기시험 꽈락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치겠다 진짜. 또 보세요. 표가 굉장히 큰데 제가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인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육해공군 해병대의 초임 부사관이 매년 91에서 93% 정도로 충원이 됐어요.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91명에서 93명 정도가 모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2022년에는 84%로 급락하고 이듬해 2023년에는 55% 미만으로 절단이 났어요. 100명의 공석이 났는데 55명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큰일 났죠. 네. 이게 숫자로만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2022년 2기, 2023년 2기, 2024년 2기,
부사관 임가직 강령이야. 2년 만에 저 쪽수 줄어든 거 보이십니까? 확 줬잖아요, 확. 예? 아니, 반토막도 아니야. 뭐 3분의 1 토막인데, 이거. 아, 환장하겠다, 진짜. 표가 되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고, 간부들의 복지와 처우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신경 쓰지 않던 역대 정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사명감과 애국심, 군인정신 하나로 꾹꾹 참으며 충성해온 장교 부사관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에 씌었는지 미친 듯이 밀어붙인 윤석열의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시작으로 간부들은 더 이상 이런 부당함을 참고 견뎌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연금 수령, 군인연금은 20년 근무하면 받아요.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뭐 17년차, 18년차 뭐 이렇게 되는 중견 간부들조차도 연금도 필요 없으니 나가겠다고 군복을 벗어 던지고 견장을 떼어 던지는 판이에요. 군의 척추이자 전투의 핵심인 베테랑에 해당하는 상사 원사급 부사관, 소령급 이상 장교들의 전역 인원이 작년 한 해에만 9,500명이 넘었습니다. 9,500명, 한 해, 1년에요. 사관학교 출신들 5년차 전역 경쟁률이 소령 진급보다 높아요. 그 진급 경쟁률보다. 너도 나도 전역 지원서를 던지는 바람에 이제는 전역하는 것도 온갖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군복을 벗으라는 게 처벌이었는데, 이제는 군인들이 서로 군복을 벗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윤석열 집권 2년차가 넘어간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이재명의 군개혁 공약에 대해서 국힘에서 뭔 미친 소리 한번 비웃는 거 봤는데, 이재명은 군 입대자가 10개월 의무복무와 36개월 부사관 복무를 선택하게 해서 병력 구조를 칭집병과 함께 다수의 부사관으로 개편하는 일종의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부사관 충원율이 개판인데 현실도 모르고 뭔 개소리냐고 던졌습니다만은, 출산율이 폭망해서 군 입대 자원이 줄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군대가 무너질 판에 뭐라도 시도나 해봐야죠. 그런데도 시도는커녕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저 방치만 하고 있던 게 안보를 중시한다는 우파 정권이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개판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한동훈이 이재명의 공약을 비웃을 자격 따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사관 충원율의 폭망을 니네 국민의힘 정권이 저지른 건데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는 거야? 이재명의 공약이 별 미친 개소리가 된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군의 현재와 미래를 박살냈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 군은 미래를 위한 개혁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수술도 몸 상태가 받쳐줘야 하죠.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전신 바치라고 배를 째버리면 그 사람이 무사합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안보사에 다시 없을 레전드를 찍은 최악의 안보 참사, 정보사 간첩 사건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게 뭔 사건이냐. 2024년 6월 중순 발생 위치 중국 유형 군사기밀 유출 군무원 A씨 50세 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담당 간부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간첩죄가 안 들어간 이유는 간첩죄는 북한 대상으로만 돼요. 에이. 구속 기소 1심에 징역 20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천 얼마.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으로 엄청난 군사기밀을 돈 받고 팔아쳐먹은 대형 사고를 쳤고 징역 20년 벌금 추징금 14억을 선고받았어요. 작년 6월에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8월 달에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보세요.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이 북한 서버에 블랙 요원의 구체적 신상을 담은 명단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해 군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국정원 관련 부서가 북한 서버에서 이런 사실을 포착해 6월 초에 군에 공유한 것. 정보사는 명단 유출 사실 등을 모르다가 이후 블랙 요원 상당수를 귀국시켰다. 국정원의 해커가 북한 측 서버 감시하다가 그쪽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견해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서 스파이 활동하게 하는 첩보 요원, 이른바 블랙 요원들, 그 공작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블랙 요원들 명단, 그리고 신상 정보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정보사에서는 급히 블랙 요원들을 귀국시켰습니다. 근데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가겠지, 그 사람들. 또 보세요.
군 검찰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해 A씨에 대해 간첩 혐의로 구속영장,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미 지난 4월 정보사 내부에서 A씨 간첩 혐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가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은 6월 중순이다. 정보사가 A씨의 혐의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쉬쉬했을 가능성. 해외에 파견된 블랙 요원들은요, 현지인들을 포섭해가지고 정보 협조자, 즉 휴민트로 만들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블랙 요원들의 명단과 신상 정보가 모조리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에서는 북한과 공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보사에서는 그 정보를 팔아넘긴 범인을 4월부터 이미 특정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또 보세요. 요약. 해커가 북한 서버 털어가지고 정보 유출을 수사하게 된 건 맞다. 근데 정보사가 4월 말에 이미 유출한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간첩 혐의를 알고 있었다. 즉 우리 요원들과 휴민트들은 최대 3개월 정도 북한과 중국의 신분이 노출된 채로 있었다. 모조리 죽거나 추방당할 위기였는데 정보사는 쉬쉬하며 덮으려고 했다. 근 3개월 동안 블랙 요원들은 물론 현지 휴민트들은 모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신상이 드러난 블랙 요원들은 더 이상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현지 협조자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중국과 북한에 구축한 대한민국의 첩보망은 모조리 증발했다 이게야. 씨발 좆됐어 이제. 이런 전무후무한 대형 사고가 그나마 끝까지 파묻히지 않고 드러난 것은 정보사에 근무하는 모 간부가 참다 못해 군사 문제를 다루는 유튜버 캡틴 김상우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제보했기 때문인데, 뻔히 어떤 놈이 간첩인지 배신자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윗선에서 아무 조치도 없어가지고 그자와 몇 달을 한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을 쓰며 근무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겪었다 그래요. 그 간부는 뻔히 요놈이 간첩인 걸 알고 있는데 위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 유튜버는 이 사실을 국힘과 민주당 양쪽이 동시에 제보했어요. 근데 국힘에서는 씹었어.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공론화시키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 거대한 안보 참사가 드러나게 된 거였습니다. 정보사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조치하지 않고 무대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고, 그 무슨 계엄을 위해 윤석열 정권은 안보는커녕 방첩마저 포기한 최악의 파국을 불러왔어요. 결국 탄핵 소추 후 직무정지 기간을 뺀 윤석열 집권기 2년 7개월의 안보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와의 우호 붕괴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도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괴군이 대폭 증강될 기회를 부여했고, 군간부 처우 개선 외면으로 군 주력 간부진이 괴멸되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가 폭락하고, 군의 전체적인 사기 하락과 사명감 상실, 위신의 폭락, 불법 계엄을 구실로 방첩을 포기하고 악질 간첩 사건을 방치했고, 적성국에 파견된 첩보망이 붕괴되고 현지 협조 세력들이 괴멸됐다. 대체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집권 2년여 만에 이 지경입니까 이거? 우파들은 대체 어떤 놈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야? 윤석열을 물고 빨고 하던 것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리고 윤석열 니놈은 도대체 누구 지령을 받고 이딴 짓을 해놓은 거냐? 대한민국 안보를 회생 불가하게 박살 내놓으라고 그림자 정부에서 그렇게 지령을 내리디? 예?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이 3년을 못 채우고 파면에서 나가 떨어진 게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긴급 솔루션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이 새끼 이거 5년의 임기 다 채웠으면은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가 과연 살아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안보 파리하는 보수들 우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본 게시 탐정은 저 태극기들 극우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믿고 그럽니다. 저 국민의힘 후보로 히스기야나 요시아가 나와도 내가 찍어줄 생각 없어. 광화문 집회 연단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연설을 해도 들어줄 생각 1도 없습니다. 왜 자꾸 나로 하여금 그 시절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 보게 만듭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 욕 좀 해보자고. 근데 니네들이 한 짓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내가 그쪽 욕을 못하겠어 진짜. 아휴.